예,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하나 이 recursive 하다는 단어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recursive 하다는 것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아이디어이고, recursive는 우리로 치면 죄기가 되는 죄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솔루션을 같은 문제인데 작은 문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서브 프로블럼으로 문제를 우리로 하면 쪼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예가 뭐냐 하면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죄기가 되는 것이고 이걸 리커시브 하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 리커시브 한 것에서 유명한 예제는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5, 4, 3, 2, 1이 정입니다. 그런데 5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걸 보면 여기를 보면 이거 4 팩토리얼인 거죠. 5 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4 팩토리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4 팩토리얼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3, 2, 1, 3 팩토리얼이 있습니다. 3 팩토리얼 계산하려고 했더니 2 팩토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함수를 불러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보통은 이런 함수가 있으면 f가 있으면 인풋이 들어가면 계산을 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기 함수라는 것은 함수가 들어가면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데 작은 문제인 거죠. 그 작은 문제가 또 하려고 했더니 또 자기 자신을 부르고 무한 룹을 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매 룹마다 그 사이즈는 작아지는 서브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돌게 되면 무한히 돌기 때문에 재기 함수에서는 리커시브 할 때는 항상 브레이크아웃 때는 베이스 케이스를 꼭 명시를 해두어야지만 그 룹을 깨고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면 재기 함수는 항상 이것이 베이스 케이스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하면 룹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고,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면 다시 재기적으로 함수를 부를 때마다 또 베이스 케이스가 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면 그래서 이제 무한 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인데 일단은 그냥 리커시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피보나치 넘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넘버는 뭐냐면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 점화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과 2일 때 1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F3을 계산하면 F2 플러스 F1인데 2와 1이 여기 있으니까 2가 되는 것이고, F4는 F3에 F2니까 3은 2가 되고 2는 1이니까 3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fn까지 계속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피보나치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리커시브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피보나치를 계산하는, 하지만 이제 n 값이 줄어들었죠. 이 또 불려지게 되고, 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또 불러지게 되고 또 불러지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분기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기적인 알고리즘으로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제목이 naive recursive라고 했는데, naive라는 것은 일단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순진하게 보면 피보나치라는 함수라는 것을 제가 피브 n이라고 했습니다. n이 숫자가 들어가면 베이스 라인이 제가 F2와 F1이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인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죠. n이 1 또는 2가 되면 F1로 저장을 하고 밖을 나와버리는 거죠. 됐죠? 그리고 1 또는 2가 아닌 그보다 더 큰 수가 되면 F는 n-1 피보나치 n-2의 피보나치 F 이 함수를 다시 콜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 이게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리즘적으로 구현을 할 때 좀 편하게 이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이것이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코딩적으로 하면 그래서 좀 이렇게 사고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 상당히 유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이냐, 좋다는 것이 의미가 뭔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한번 살펴보면 fn을 계산하기 위해서 fn-1과 fn-2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fn-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n-2와 fn-3이 필요하고 n-2를 계산하기 위해서 n-3과 n-4가 계산이 필요한데 계속 더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계산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밑인 여기서 또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그래서 이 값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브 리커시브는 다시 그 연산을 반복하게 됩니다. 값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작동은 하겠지만 알고리즘적으로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번 계산한 것은 또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것이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Memorized Recursive 이 뭐냐 하면 이걸 계산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 와서 또 계산을 할 때 먼저 계산이 이전에 계산이 되었으면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고 계산이 안 되었으면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그래서 메모라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함수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체킹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n이 메모에 있으면 메모라는 것이 처음에 비워져 있지만 피보나치를 하나 계산을 하고 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에 값을 넣어 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메모에 그 값이 있으면 계산이 된 거니까 그 값을 리턴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계산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처음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로 내려오고 베이스라인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계산을 하고 나면 그 값은 n에다가 메모리에 넣고 그리고 리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이것은 처음 불려졌을 때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려지면 그때는 메모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으면 계산을 하지 않고 그 값을 리턴을 할 거니까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시간이. 자, 그래서 리커시브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나이브한 리커시브 방법은 좀 그 속도의 연산을 중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로스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Memorized Recursive 메소드가 좀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DP라는 것은 리커전과 메모라이제이션이 결합된 메모라이즈드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 네이밍이랑 좀 잘 매칭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셔서 메모라이즈드를 하기 때문에 서브 프로블럼에 계산을 했던 것은 다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DP 방법이 메모리가 있고 리커전이 있는 것이 어떻게 그 ANN에서 오메가를 찾기 위한 이것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DP에 대한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Climbing a Stair라고 유명한 문제인데 한번 그 문제의 내용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들이 계단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걸을 때 계단을 하나 또는 둘, 셋 스텝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더 있겠죠. 근데 걸을 때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또는 두 칸을 걸을 수도 있고 세 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칸 올라갈 수는 없네요. 이제 다리 길이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이 n이 30일 때 계단이 30개일 때 올라갈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n이 1, 2, 3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보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는 뭐 하나밖에 없죠. 둘인 경우에는 1을 올라갈 수도 있고 2를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두 가지. 3이면 1, 1로 올라갈 수 있고 1, 2 또는 2, 1, 3.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30까지 할 수는 없겠죠.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DP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DP의 문제의 특성상 답을 보면 이해가 가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보지 않고 DP적으로 문제를 디파인하고 그 solve problem split 하는 연습들을 본인이 스스로 한두 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DP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S 무조건 이렇게 아는 것처럼 문자를 두는 겁니다. 두면 이것은 원 스텝을 가고 그 다음 투 스텝을 가고 또는 쓰리 스텝을 가는 무조건 이 세 가지밖에 없죠. 경우의 수가 첫 번째 그러고 나면 여기는 남은 게 29칸이 남았겠죠. 여기는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제일 처음이 이 세 가지죠. 처음 이거거나 이건 거죠. 그래서 S30은 S29거나 S28이거나 S27 됐죠? 처음 스텝을 하나 가면 그 다음 둘 가면 이거 둘 가고 나면 28이 남았으니까 28의 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뒀지 않습니까? 이건 뭐 계산을 그러니까 그 DP에서는 문자로 두고 그것이 답을 계산 뭐 어떻게 하든지 계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막 염두에 두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n으로 가져가면 sn은 sn-1 한 칸 가고 sn-1만큼 남았으니까 또는 두 스텝을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나서 sn-2 그 다음 sn-3 이거 그 브레이크 되는 포인트는 n이 1이면 1 이렇게 하는 거죠. S1은 1 S2는 2 S3은 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시는 knapsack problem이라고 해서 상당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 DP만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다양한 솔루션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P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 또는 도둑이 20kg까지 캐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우리는 20이라고 하겠습니다. 맥시멈 캐패시티가. 그랬을 때 도둑이 뭐냐면 이렇게 어느 집에 뭐 은행인도 좋고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의 아이템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들의 무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의 밸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다 해서 20을 넘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밸류를 맥시마이제이션 시키고 싶겠죠. 도둑이니까. 됐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 6을 고르면 무게가 20이니까 다 된 거죠. 그럴 때 밸류는 200인 겁니다.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이템을 고르면 10이니까 175만큼 됐고, 그 다음 또 10이 더 남았어요. 20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10이 되니까, 그러면 플러스 90 플러스 10 해서 100이니까 275. 그럼 이걸 6번을 단독으로 캐리하는 것보다는 1, 2, 5를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밸류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도둑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웨이트와 밸류가 주어졌을 때 어떤 맥시멈 캐패시티가 있고 밸류를 맥시마이제이션 시키기 위한 컨비네이션 또는 이 아이템들을 어떻게 들고 가야 하는지, 자, 이런 문제가 이걸 냅색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뭐 첫 번째는 당연히 guess를 해야겠죠. 또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것을 exhaustive search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니셜 밸류에서 해보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스마트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DP를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DP는 오리지널 프로블럼, 서브 프로블럼 나누고, 이 서브 프로블럼이 또 서브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스플릿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서브 프로블럼 풀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답을 보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DP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역시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함수를,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펑션을 미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choose best, 뭐 저는 뭐 함수 이름은 그냥 이렇게 지은 거니까 choose best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이템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maximum weight가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choose best라는 것이 아이템이 1번부터 6번까지고 maximum weight이 20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이것에 대해 제대로 동작을 한다면 추주를 하면 토탈 밸류와 테이큰 된 아이템들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이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함수죠.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를 또 스플릿을 해야 되는데 서로 뮤추얼리 하게, 지금 보면 1이라는 아이템, 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아이템이 이 테이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1이라는 아이템, 특정 아이템이 여기서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이 테이큰 되거나 또는 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입니다. 1이 만약 테이큰 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맥시멈 웨이트가 20인 거겠죠. 그러면 2에서 6 됐죠. 맥시멈 웨이트는 여전히 20입니다. 20. 그때 요렇게 값이 그러고 만약 1이 테이큰 되었다고 하면 1이 테이큰 되었죠. 그러면 2에서 60 중에서
1이 테이큰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의 맥시멈 캐패시티는 이게 10, 웨이트 10이니까 20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10이 되어야겠죠. 10. 그렇게 했을 때 choose best 펑션을 통해서 이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아이템이 테이큰 되는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아이템을 더해야 될 테고, 그것의 밸류를, 그리고 t2에다가 첫 번째 아이템에 넣어서 t2로 업데이트해요. 왜냐면 t2 아이템 1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함수에는 아이템 1을 포함을 안 시켰으니까. 자, 이렇게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누어서 그 리커시브하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랩 시간에 함께 한번 구현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P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공학을 하시는 학생들은 뭐 알고리즘 시간에 DP에 대해서 아주 뭐 많이 배우고 실제로도 코딩에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좀 익숙할 수 있지만 그 전산학부 학생들이 아니면 다이나믹 프로그램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왜냐하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지금 DP를 배우냐면 저희가 reinforcement learning을 할 때 키한 알고리즘이 DP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P를 한번 고민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